달서구 의회는 지난달 23일 2024년 제1회 달서구 어린이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사단법인 전국배달라이더협회가 지난달 22일 달서구 사회복지협의회에 1억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기부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달서구 월성동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지난달 27일 2.28 민주운동 기념일과 3.1절을 맞아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사단법인 전국배달라이더협회 중앙회가 지난달 22일 대구 그랜드 호텔에서 정기 총회 및 가족의 밤 행사를 가졌습니다. 감삼동 수리몬에서 24일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감삼동 대동제가 개최됐습니다. 대구시 수상스키 웨이크스포츠협회는 제37회 전국 남녀 종별 수상스키 웨이크스포츠 선수권 대회 및 국가대표 선발전 대구 유치 확정을 발표했습니다. 정창근 의원과 장호섭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에서 선거판 흔드는 딥페이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앙상블 노이슈타트 공연이 3월 6일 대구 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개최됩니다. 양인모와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 앙상블 공연이 3월 9일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2월 29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 의회는 지난달 23일 2024년 제1회 달서구 어린이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달서구 의회는 2011년부터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이해하고 건전한 토론 문화를 통하여 민주적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체험하게 할 목적으로 달서구 어린이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제1회 어린이의회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 21명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달서구 의회 소개 및 시설 견학, 부의원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역할 배분과 사전 연습을 거쳐 개원식과 본회의가 시작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제1회 달서구 어린이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어린이 의원들의 발언을 경청하며 조례안 심의, 부정질문, 자유발언 등 5의회 체험을 실시했습니다. 오늘 이 국회에 참석하게 되면서 매우 영광으로 느꼈습니다. 저번에 유엔 총회도 참석한 적이 있는데 유엔 총회와는 전혀 다른 체험이라서 놀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활동 많이 하면서 경험을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철 달서구 의회 의장은 2024년 제1회 어린이의회에 참여해준 어린이와 해당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전국 이륜차 배달라이더 협회가 지난달 22일 은빛 실버타운에서 달서구 사회복지협의회에 1억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기부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이날 기증된 후원 물품은 각종 생활용품과 위생용품 등 1억 원 상당으로 달서구 사회복지협의회 회원기관인 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 재가노인복지센터 등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달서구 사회협의회와 사단법인 전국 1륜차 배달라이더협회 대구지회가 함께하는 지역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라이더협회에서 5톤 트럭 한가등의 분량을 건강생활용품과 위생용품 등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기증해 주셨습니다. 지원된 물품은 노인과 장애인, 아이들에게 전달되어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 희망의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구지회와 이렇게 상록수 재단 이사장님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이렇게 그 후원 물품의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파워풀 대구지회에 와서 이렇게 그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눔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ESG 사업을 대구지회와 함께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여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웃음 꽃피는 날만 좋은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후원 물품 전달식을 가진 후 송기선 전국 배달라이더 협회 중앙회장과 이영학 대구지회장, 백봉기 홍보대사가 직접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찾아가 후원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큰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물품들을 후원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취약하신 분들 그리고 소외되신 분들에게 작은아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배달라이더 협회는 배달라이더들의 권익 보호와 인식 개선에 앞장서며 소외된 계층을 위한 정기적인 기부와 방범활동, 시민 안전 캠페인 등 다양한 봉사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달서구 월성동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지난달 27일 2.28 민주운동 기념일과 3.1절을 맞아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달서구 월성동 한 아파트에 수많은 태극기들이 걸려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매년 해오던 행사였지만 코로나 이후 다시 재개하며 입주자 대표회와 일부 단체가 함께 입주민들에게 개양 의식을 높이고 애국심도 고취시키기 위해 태극기 달기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이제 3.1절 앞두고 달서 주민 스스로가 있잖아요. 자발적으로 태극 달는 그런 모습인데 특히 또 어떤 아파트 한 다이런 같은 게 한 모습 참 귀한 모습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달서구는 아파트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모델해서 좀 더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절에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외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태극기를 가지고 창문에 달고 그 3.1절에 있는 그것들을 기념할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아파트 중앙 광장에서 배부된 태극기를 받고 곧장 집으로 향해 떨어지지 않도록 한 번 더 묶은 후 태극기를 걸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더 자랑스러운 국민이 된 것 같아서 더 좋아요. 안 달린 데는 좀 허전한데 달린 것을 보면 웅장해요, 뭔가. 이번을 계기로 더 많은 구민들이 따라 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에 동참하기를 바라며 주민들의 태극기 달기 운동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전국 배달라이더협회 중앙회가 지난달 22일 대구 그랜드 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가족의 밤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송기선 중앙회 회장과 이영학 대구 지회장을 비롯한 전국지회 회장단들이 모여 결산 보고 사업 예산 심의 등 정기 총회를 가졌습니다. 네, 이번에 그 전국 배달 라이더 협회 그 정기 총회를 대구에서 하게 되었고요. 대구에서는 그 가족의 밤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제일 먼저 저희가 라이더들의 가족의 밤을 진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쁘고요. 또 앞으로 이제 라이더들의 그 가족의 밤을 통해서 정말 유대를 좀 더 잘하고 정말 하나가 되어서 정말 안전운행부터 시작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좀 활동할 생각입니다. 이후 가족의 밤 행사에 라이더 협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우수 직원 표창과 달서구의회 김장관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이영학 대구지회장의 대구지회 지부회장 임명식 후 대구지회 가족과 직원들이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삼동 수림원에서는 매년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지역민의 안녕과 지역 발전을 기원하는 감삼동 대동제가 열립니다. 이 행사는 수림원 건물 앞마당에서 진행되며 감삼동의 오랜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행사는 먼저 감삼민속단의 길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대동제, 소금복단지 기원 행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과거 감삼동에는 당산이 있었으나 도로가 정비되면서 사라졌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성서조약국으로 알려진 흥생한 의원의 조경재 원장은 지역민을 위해 수림원을 건립하고 지역의 전통문화인 동제와 지신밥기가 사라지지 않도록 매년 정월대 보름에 대동제를 개최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삼동 당산제는 큰 바위를 당산자리로 정하고 그 앞에 제단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 옆에는 소금복단지가 있는데 커다란 단지 겉면에는 소금과 빛 같은 마음이라는 뜻의 한자 염광여심이 새겨져 있습니다. 당산제는 전통 예복을 갖춘 hon관들이 절차에 따라 술잔을 올리는 고유의 의식으로 시작됩니다. 이어서 동민들의 건강, 화합, 인재양성 등 지역 발전을 기원하는 충문을 읽고 소원지를 태우며 감삼동민 모두의 소망을 하늘에 전합니다. 또한 감삼동 대동제가 끝나고 소금복단지 기원 행사로 더욱 특별한 의미를 더했습니다. 동민들이 준비하여 온 소금을 단지에 넣으며 각자의 소원을 비는 이 행사는 감삼동민의 소망과 기원을 담아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감삼동 새마을 부녀회 등에서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주민들의 화합을 다지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한편 감삼동 대동제는 현재 감삼양우회 주간화에 열리고 있으며 감삼동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음식 준비와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협회는 2024 제37회 전국 남녀종별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선수권 대회 대구 유치를 밝혀 침체되어 있는 대구 지역에 활력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전국 선수권 대회는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로 대회 개최지가 확정되면서 대구를 포함한 달성군 지역 관광 산업 발전과 지역 특산물을 알리는 데 큰 기대가 예상됩니다. 2024년 제37회 전국 남녀 종별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선수권 대회 및 국가대표 선발전을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치르게 되었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협회는 그동안 우수 선수 육성 및 영입으로 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대구 대회를 시작으로 대구 수상스포츠 위상을 전국에 알리고 또한 지역 우수 선수 발굴 및 육성으로 수상스포츠 전문 체육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대회는 슬라롬, 트릭, 점프로 구성된 수상스키 종목과 웨이크보드, 웨이크서프로 구성된 웨이크 스포츠로 나뉘어 전국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선수 총 300여 명이 각 종목별로 재량을 펼칩니다. 제37회 전국 남녀 종별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선수권 대회 대구 유치 성공을 위해 노력하신 대구시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협회 조현수 회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특히 개최 지역을 저희 달성군에 선정되게 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저희 달성군 의회에서는 대회가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일간 치러질 이번 대회는 선수 300여 명과 함께 관계자와 관람객 등 지역을 포함한 전국 총 2,000여 명이며 이를 통한 지역 관광 산업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협회 김영수 선수입니다. 이번에 대구에서 처음으로 전국대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그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푸른방송 그린웨이즈 신현정 선수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전국대회가 대구에서 개최되는데요.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기대됩니다. 좋은 성적으로 제가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또한 대구시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협회 조현수 회장은 이번 대구에서 열릴 제37회 전국 남녀 종별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선수권 대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대회와 더불어 MZ세대에 맞는 음악 페스티벌과 워터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향후 대구 치맥 페스티벌과 힙합 페스티벌 같은 지역 최대 행사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37회 전국 남녀 종별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선수권 대회 대구 유치 확정으로 인해 수상 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이를 통한 지역 관광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푸른방송 뉴스 임동욱입니다.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복리 정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당동, 감산동, 두루 1, 2동, 두루 3동 지역구를 둔 정창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민운동장 조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운동 부족은 성인병을 야기하며 4번째 주요 사망 위험 요인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운동량은 18세에서 64세의 성인 기준 일주일간 150분 이상 중간 강도 유산소 운동 또는 75분 이상의 격렬한 강도의 유산소 운동과 주 2회 이상 근력 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의 소득과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여가 시간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체육을 즐기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은 공공체육시설은 생활체육 확산의 필요 요건입니다.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체육시설 확장 및 개방이라고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달서구에서도 몇몇 공공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구에는 각종 체육 종목별 동호회 등 각급 국민단체의 단합대회 행사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 큰 규모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실정입니다. 대구시 9개 구군 중 구민운동장이 없는 구군은 중구, 동구, 그리고 우리 구이며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 군위구는 운동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성구는 현재 범어동 22,260제곱미터의 구민운동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호동에 48,000제곱미터의 사업비 200억 원 제2수성구민운동장을 최근 완공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인구의 4분의 1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구시 신청사를 유치한 대구의 중심 달서구에는 구민운동장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구민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구에는 지리적으로 대구의 중심에 위치한 약 66만 제곱미터의 면적의 학상공원이 있으며 대천동에 3만 476제곱미터의 호림 강나루 공원이 있습니다. 이 두 공원은 사실상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대구시 소유로서 우리 구에 시설 확충하거나 추가 설치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학상공원 내에는 4,568제곱미터의 규모의 운동장이 있으며 호림 강나루 공원은 7,140제곱미터의 규모의 축구장이 있습니다. 이 같은 소규모 운동 공간으로 구민운동장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민들이 즐기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금호강 둔치, 파크 골프장 확장 등 구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고 또한 학상공원에 벽천 분수를 조성하여 환경을 개선하는 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먼저 시 소유의 공원은 소유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겠지만 대구시와 잘 합의하시어 학상공원에 있는 현재의 운동장 규모를 확장하여 명실상부 대구의 중심 달서구에 걸맞는 규모의 구민운동장으로 조성해 줄 걸 제안합니다. 만약 학상공원이 어려우시면 다소 거리가 있겠지만 호림 강나루 공원이라도 구민운동장으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림 강나루 공원에는 에코 전망대 건립 계획이 있고 사업비 중 일부를 국비로 확보하는 계획도 있지만 만약 에코 전망대를 건립하지 않을 시 호림 강나루 공원을 구민운동장으로 조성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상공원과 호림 강나루 공원이 각종 종목별 생활체육 동호인들과 우리 구민들이 건강을 정진하고 일상에 맞는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 생활체육과 단합대회를 할 수 있는 구민운동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천동, 유천동 지역구의원 장우섭입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따뜻한 설명절 보내셨습니까? 갑진년 푸른 용의 한 해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본 의원은 달서구, 진천동, 유천동 지역의 공동유아 나눔터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23년 3분기 기준 0.7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고 237개국 중 236위로 홍콩을 제외하면 출산율이 가장 낮습니다. 저출산의 이유에는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경제적 문제 및 양육의 어려움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딩크 부부도 늘어나고 결혼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비혼주의로 살아가는 젊은 세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일터에서 많은 에너지를 쓰고 가정에 돌아오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쳐 자녀 양육이 힘든 상태가 되어 한 자녀조차 양육하기 힘든 환경으로 이어지면서 양육에 대한 부담감으로 다자녀 가정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유아 나눔터 건립은 이렇게 힘들게 양육하는 가정들을 위한 소중한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달서구에는 공동유아 나눔터가 본동, 두루동, 이곡동, 감산동 이렇게 4곳밖에 없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 행안부 통계에 따르면 달서구 0세부터 12세까지 아동 수의 약 40%가 월성 1동, 진천동, 유천동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공동유아 나눔터가 없습니다. 달서구 공동유아 나눔터 설치 운영 조례 제4조 제2항 구청장은 지역 내 수요를 고려하여 공동유아 나눔터 위치와 규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구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공공 건물 또는 젊은 유아 부모가 밀집한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하고 규모는 수요를 생각하여 시설 안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들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유아가 건립이 된다면 달서구의 양육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육 환경이 개선되면 가정의 부담도 줄어들고 출산율 증가까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 연구 결과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공동유아 나눔터의 장점은 첫째, 지역 내 부모들이 자녀들을 함께 돌봄으로써 서로의 부담을 나눌 수 있는 육아 품앗이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아가 부모들의 사회적인 연대를 형성하고 가정과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며 부모들은 안심하고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에 관련된 정보를 나눔과 동시에 가정 이외의 공간에서 육아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육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백화점, 마트 등 유명 문화센터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지만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없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접근이 용이한 공동유아 나눔터가 있다면 그곳에서 제공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 장소로 활용해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셋째, 아이들께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또래 관계를 형성하여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는 아이들의 사회성과 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유명한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부모 말에 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이러한 공동유아 나눔터를 진천동, 유천동에 건립하여
주민들의 양육 부담을 들 수 있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SNS와 인터넷 등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조작 영상, 이른바 딥페이크가 유권자들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가짜의 합성어인데요. 사진이나 영상은 물론 목소리까지 실제와 흡사하게 조작해 만드는 기술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AI 윤석열 후보와 AI 이재명 후보가 선거운동에 나섰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AI 아바타는 유권자들이 남긴 질문에 직접 답까지 하며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다양한 표정이 담긴 15초 정도의 영상만 있으면 애플리케이션으로 손쉽게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고 그 기술도 점점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까지는 이 같은 선거운동이 가능했지만 이번 총선부터는 전면 금지됩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원천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딥페이크 콘텐츠가 선거에 악용될 것을 우려해 금지법이 만들어진 것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딥페이크 선거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9일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129건이나 적발됐습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문제는 AI가 순식간에 만들어낸 딥페이크 콘텐츠가 선거가 임박하면 SNS를 통해 더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딥페이크 영상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유권자의 중심 잡힌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넘쳐나는 유튜브나 SNS에 의존하기보다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공보물 또 공적인 뉴스 채널에서 나온 정보를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선거운동 콘텐츠를 접하면 관할 선관위를 통해 신고와 제보를 할 수 있고요. 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위반 행위 신고가 가능합니다. 급속도로 확장하는 AI 신기술이 우리 삶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는 요즘입니다. 딥페이크로 인한 가짜 정보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중심 잡힌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박희궁입니다. 네, 저출산 시대의 학생의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AI 디지털 교과서 또 방과 후까지 하는 늘봄 교실 등 다양한 정책들이 끊임없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충분한 인력 지원과 예산 지원이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떤 사회에서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인식하고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고 얘기를 해보는 그런 공론화의 장을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은 다양하게 이제 소통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행복을 중심에 두고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앙상블 노이슈타트 공연이 3월 6일 대구 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개최됩니다. 대구 콘서트하우스에서 기획한 클래식본 시리즈는 지역 연주자들을 소개하는 무대로 그 첫 시작은 앙상블 노이슈타트 연주회로 열립니다. 지역 청년 연주자들로 구성된 노이슈타트는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새로운 도시라는 팀명처럼 정통 클래식은 물론 재즈, 라틴, 팝 등을 더해 독창적이고 고전적인 음악을 선보이고 있는 연주단체입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이상준이 편곡한 생상스의 타란텔라, 오퍼스 6, 뮤지컬 넘버 어릿광대를 보내줘,
가수 장범준의 봄바람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노이슈타트 타임 공연은 3월 6일 오후 7시 30분 대구 콘서트 하우스 챔버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양인모아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 앙상블 공연이 3월 9일 대구 콘서트 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열립니다. 대구 콘서트 하우스의 명연주 시리즈 올해 첫 무대로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섬세한 연주를 선보인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와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의 만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비어탕의 바이올린 협주곡 5번을 양인모와 협연합니다. 또 프로코피에프의 교향곡 1번 고전적, 귀빈용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카프리스 4, 그래야만 한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41번, 주피터 등을 들려줍니다. 실내악단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와 양인모가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는 3월 9일 오후 5시 대구 콘서트 하우스 그랜드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2월 29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 교육지원사업 3월부터 신청 접수받는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3월부터 관내 저소득층 초중 고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지원사업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달서구 교육지원사업은 저소득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 부담을 줄이고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초중 고등학생으로 학생과 보호자가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달서구 교육비 지원 대상자 및 신규 신청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해 반드시 초중고학생 교육비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온라인 강의, 예체능 기술 기능 관련 학원 등이 수강 및 학습 관련 부서 구입비에 대한 영수증 확인 후 연간 2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 자살 예방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한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21일 달서건강복지관 대강당에서 달서구 지역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2024년 자살 예방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논의의 장을 가졌습니다. 보고회에는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 및 사회복지시설, 정신질환자의 가족 등 지역사회 관계자들과 달서구청 복지 관련 부서장 및 동장들이 참석했으며 보고회에서 올해 자살 예방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발전 방안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 보건소 스마트 홈런 스쿨을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성군 보건소는 스마트 홈런 스쿨을 운영하여 재가치매 환자 인지활동 지원을 위해 노인 일자리를 활용한 시니어 서포터즈를 양성하고 지난 19일에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스마트 홈런 스쿨은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재가치매 환자 돌봄 서포터즈로 양성하여 치매 환자 가정 방문을 통해 인지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달성군 치매안심센터와 달성 시니어클럽 및 광역치매센터가 협업하여 대구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 달성 시니어클럽에서 서포터즈 40명을 선발한 것을 시작으로 2월 대구 광역치매센터에서 치매 직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가오는 3월부터는 달성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 치매 환자 60여 명의 가정에 2인 1조로 방문하여 안부 확인 및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유가읍 남부노인복지관 유가읍 지사역이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 소식입니다. 유가읍과 달성군 남부노인복지관 유가읍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유가읍 지역 주민 및 3천여 명의 남부노인복지관 회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것으로 우선적으로 달성군에서 시행 중에 있는 달성 새희망 금융복지상담 사업이 내실 있는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가읍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특화 사업으로 추진할 남성 홀로 어르신 요리교실 등을 시작으로 추후 다양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남부교육지원청 새학기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 소식입니다. 대구남부교육지원청은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20여 명을 대상으로 2월 22일, 26일 이틀간 2024학년도 새학기 탄탄한 특수교육 실현을 위한 순회교육 및 통합교육지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 교원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있는 각급 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복지시설 등에 주 2회 이상 직접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며 통합교육지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일반 학교에서 차별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사가 통합반에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국립대구과학관 2024년 상반기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2024년 상반기 특별기획전 모든 사물의 역사 학교를 6월 16일까지 개최합니다. 모든 사물의 역사 학교는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 속 과학적 원리와 사물의 변천사를 통해 기술과 사회가 서로 어떠한 영향을 주며 변화했는지를 탐구하는 전시입니다. 수도권 과학관 전시 분야 협력사업 순회 전시의 일환으로 대구에서 마지막으로 진행됩니다. 전시는 관람객이 사이언트리 탐험대가 되어 학교 속 사물의 역사를 탐구하는 컨셉으로 인트로와 3개의 존, 그리고 아우트로로 구성됩니다. 우상민 관장 직무대행은 사소하고 평범했던 사물 속에서 창의적인 원리를 알아가며 일상생활 속 과학에 대한 흥미를 느낌과 동시에 새로운 시각을 담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대구과학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월 29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3월부터 관내 저소득층 초중 고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지원 사업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 교육지원 사업은 저소득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 부담을 줄이고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됐으며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초중 고등학생으로 학생과 보호자가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선정된 학생에게는 온라인 강의, 예체능, 기술, 기능 관련 학원비 등 연간 20만 원의 교육비가 지원되며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달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이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외부 특별 교육 이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외부 특별 교육은 학교 생활 중 일어나는 문제를 지역사회와 협업해 해결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학생은 물론 학부모 교육도 함께 진행됩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외부 특별 교육 이수기관으로 선정된 달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은 학교폭력 가해 및 부적응 청소년과 보호자들에게 교육 프로그램과 상담을 제공해 학교폭력 재발을 방지하고 청소년들의 학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창원 달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관장은 외부 특별 교육을 통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대구광역시 교육청 및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달성구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등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입니다. 특히 올해는 저소득층 범위를 확대해 기본중위 소득 70% 이하이면서 다자녀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금은 한 대당 60만 원으로 160가구를 대상으로 선착순 신청을 받아 친환경 보일러 설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보일러 설치를 원하는 군민은 달성군 환경과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신청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에코스퀘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달성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2월 22일 달성군청 군민소통관에서 달성군 산업안전보건위원을 포함한 각 부서 관리감독자 및 실무 담당자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정기 위험성평가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전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 수단으로서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스스로 찾아내고 위험성을 제거하는 작업을 통해 중대재해를 미리 예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날 사전설명회는 다양한 업무 환경에 적합한 위험성 평가의 실시 방법과 절차, 기법 등을 교육함으로써 전 직원이 참여하여 각 사업장 내의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발굴 및 개선하는 과정을 통하여 중대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관리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달성군은 지난 2023년부터 달성군 관내 사업주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교육의 일환인 찾아가는 위험성 평가 사업주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